웨이트리스가 장애인 아들과 함께 탭댄스를 춘다. 억만장자는 처음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세계를 숫자와 권력으로 지배하는 데 익숙한 억만장자가 갑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 즉 부분적으로 마비되고 생명이 없는 자신의 아들과 마주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세계 어느 지역에서 이 쇼를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준호는 박수갈채를 싫어한다. 특히 너무 일찍 박수갈채가 오면 더욱 그렇다. 그의 일상 세계는 은행 계좌에 적힌 숫자처럼 조용하고 명확하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르리미에르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의 웨이터들은 가볍게 움직이고 테이블은 사무실의 표면보다 얇습니다. 오늘 밤,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10살 난 아들 준석이었는데 피부는 너무 창백했고 움직임이 불안정했습니다. 의사들이 부분마비라는 용어를 도입한 이후 그 아이의 삶은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진료소, 간호사, 물리치료, 춤, 음악, 웃음. 모든 것이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세상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아노가 봄의 도래를 알리는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겨우 일어설 수 있는 준석이 테이블 위에 누웠다. 춤추자고 그는 말했다. 아버지랑은 아니고 다연히 웨이트리스랑요. 잠시 방 안이 조용해지더니 누군가 칼과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다연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조용히 요새를 내려놓고 테이블 주위를 돌며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음악은 계속됩니다. 3단계. 조심스럽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모두 얼음 위에 서 있다.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먹는 것을 멈췄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고 어떤 사람들은 당황해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2년 동안 도움 없이 일어설 수 없었던 그의 아들은 이제 느리고 어색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여전히 혼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한 가지 사실만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소년이 차 안에서 잠이 들었을 때 준호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뇌었다. 남자의 몸짓 때문이 아니라 여자 때문이에요. 그녀는 누구인가?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내일이면 이 이름이 팁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화를 내지 않고 회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보고서를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온라인으로 유출된 영상을 보고 있다. 한 소년이 웨이트리스와 함께 라이브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이 춤이 그에게는 첫걸음일지도 모르고 다른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오후가 되자 그는 다연히 어디서 일하고 어디에 살고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 1시간 만에 가능합니다. 그는 명함과 함께 메신저를 보냈다. 다음 날, 그녀는 서류 가방도 없이, 노트북도 없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몽가모 타워로 갔습니다. 나는 너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다고 그들이 단둘이 있을 때 그는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웨이터가 될 필요는 없어요. 동반자, 정신적 지주가 되어 줄 수 있어요. 그녀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그는 침묵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저는 감정적 지원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이가 질문하기도 전에 일어서는 거죠. 당신은 통제력을 원하고 아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으시면 제 센터에 오셔서 공개 레슨을 받아보세요. 센터? 옳은. 스텝 프리덤. 댄스 치료. 귀하의 팀은 3번이나 자금 지원을 거부당했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지위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고, 갑자기 그는 짜증이 나기보다는 오히려 기뻤다. 다음 날, 그는 예고도 없이, 보안 인력도 없이 그녀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처음 들은 것은 웃음소리였다. 두 번째는 음악입니다. 세 번째 목소리는 그가 하버드에서 알고 있던 머서 교수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독립적인 단계입니다. 준석. 카메라도 없고 언론에 관심도 없는 다영과 그녀의 아버지만 있는 곳, 주노 맨드고메리는 인생의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분석, 영향, 통제라는 과정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는 나무 바닥, 소박한 거울, 오래된 스피커가 있는 작은 방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챔피언처럼 춤을 추지 않고 자유인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머서 박사가 관찰하며 말했다. 첫 번째 독립적인 걸음. 허벅지 근육에 약간의 힘을 가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것이 뇌의 변화 능력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물리치료사의 감독하에 러닝머신에서 그 단계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 사이에서 넘어질 때마다 웃으며 어색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다연 르페브르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후원자로서가 아니라 기적을 목격하고 설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냥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보세요. 듣고 싶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을 보면 직함, 포트폴리오, 통계를 보게 됩니다. 라고 덧붙였다. 식당에 가면 웨이트리스가 있는데 저는 걷고 싶어 하는 아이만 봐요. 다른 건 다 상관없어요. 당신은 대중의 이 순간을 조작하고 이용해. 멈추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저는 당신 아들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가 아니다. 그는 턱이 꽉 다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통제력 상실감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넘어진다면 그는 한 번 이상 넘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몰락이 아니라 그의 몰락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석가들이 준비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가 전날 다연에 대해 알게 된 모든 사실은 그녀의 진짜 역사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33세의 댄 르페브르, 단 러페브러는 뉴욕대학교 아동발달학과를 졸업하고 프로그램의 공동저자로 컴백의 환영회 프로그램을 집필했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기 전까지 아동 재활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몽블랑 재단에 3번 지원했지만 3번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유: 법적 보호 부족, 파트너 부족, 조직 수준의 미숙함.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이름이 언론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춤을 추고 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녀가 계산된 장난을 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한다고 비난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순간을 다시 볼 때마다 그는 관객이 아닌 그 소년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3일 후, 그는 다시 그녀의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아들도 없이, 경호원도 없이 혼자 갔습니다. 당신이 그 조건을 만들었다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의자 하나를 가져와 복도를 가리켰다. 보세요. 다리가 없는 소녀와 의수를 쓴 소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웃었다. 다연은 음악을 틀어줍니다. 간단하고 리드미컬한 음악을 틀고 그들과 함께 느리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설명이나 명령도 없이 그저 움직이고 그들이 따라 하도록 둡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근육을 훈련하지 않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움직임, 촉각, 놀이를 통해 몸이 스스로를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 알고리즘, 다이어그램도요.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온화하고 미묘한 힘일 뿐입니다. 그가 집에 돌아오자 준석이는 웃는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내일 또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는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인 후, 왜 그녀를 식당에 선택했나요? 라고 물었다. 제 생각에는 그녀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가 넘어질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늦은 밤, 그는 다연의 파일을 다시 열었고 마침내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할 권리를 찾는 것이고 구세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직업이 그녀를 구했다. 그는 그녀의 강점이 그녀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 물러서지 않는 그녀의 결정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들리지 않는 이야기를 듣는 능력, 옆 테이블에 누가 앉아있는지도 모르는 아이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 다음 날 그는 펀드 경영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틀렸어요, 이라고 그는 말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제 저는 이것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한 변호사는 전액자금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년 안에요. 준호는 한 가지 조건으로 확언했다. 방법이나 관리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다연과 머서 박사에게 완전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죠. 그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몽블랑 타워의 42층, 반사 유리벽 너머에는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디테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니멀리즘, 크롬, 유리. 모든 것이 권력, 통제, 그리고 접근 불가능성을 말해준다. 다연은 준호의 맞은편에 앉았고 침착한 자세로 등을 곧게 폈다. 그녀는 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은 단순한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것이 준호가 냉정함을 잃게 만든 것이었다. 그는 당신의 프로젝트는 전액자금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장, 신규 시설, 전문가 채용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 지금이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제 아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시하기 어려운 주장이에요. 그건 제가 전에는 고려해 본 적이 없는 주장이네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내 실수를 인정합니다. 라고 말했다. 믿고 싶니? 이러한 조건 하에 당신은 5년간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관리자이고 머서 박사는 당신의 과학 지도 교수입니다. 웃지 마세요. 그녀는 문제는 신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요한 건 경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 당신 직원이 될 수도 없고 보고서에 나올 일도 없습니다. 저는 성공을 팔지도 않고 예쁜 외모를 위해 아이들을 팔지도 않습니다. 주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그런 제안에 감사해하는 것을 흔히 보았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창가로 가서 도시를 바라보았다. 아래에는 수백만의 삶이 나와 있으며 각 삶은 고유한 투쟁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위계도 방향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봅니다. 설령 그것이 붕괴를 의미하고 혼돈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플랫폼이 혼돈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플랫폼이 자유에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그는 자문가, 보좌관, 변호사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질문과 차트,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잠재의식 깊은 곳 어딘가에서 고인이 된 아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춤은 스텝이 아니라 터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해했습니다. 도전 없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규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별다른 보도자료도 없이, 별다른 화제 없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가메리 재단은 자유의 발걸음 센터 확장, 신축 건물 건설, 머서 박사가 감독하는 연구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했습니다. 대는 그 프로젝트의 대표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펀드 관리와 관련된 모든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 방에 있을 거예요. 여기가 제 자리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준호는 정장도 입지 않고 운전사도 없이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준석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국기를 개양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휠체어를 탄 소년이 내가 정말 몽블랑의 아들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요. 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늘은 당신은 단지 저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준호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조용하고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지만 매우 중요한 무언가가. 그날 저녁 그는 머서 박사에게 뇌 적응에 관한 그의 첫 번째 책을 요청했고
그 과정을 제어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섭하지 않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의뢰 센터의 공개 수업은 공개적으로 공지하지 않습니다. 배너도 없고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없고 기자도 없습니다. 부모님, 자녀, 자원봉사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음악은 배경음악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의 숨결처럼 강렬한 비트입니다. 주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점점 더 자주 이런 모습으로 예상치 못하게 보디가드도 없이 정장도 없이 나타났다. 노트북을 덜 쓰고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세요. 홀은 가득 찼다. 의족을 착용한 소년이 휠체어를 탄 소녀에게 자전거 타기의 기본을 가르쳤습니다. 3명의 청소년이 리듬이 없는 노래를 즉흥적으로 부르는 가장 좋은 방법을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맞걷기 시작한 어린아이는 공을 잡으려고 했었지만 그의 눈은 준석이에게 꽂혀 있었다. 6개월 전만 해도 지지 없이는 1분도 서 있을 수 없었던 소년이 이제는 지지나 명령 없이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경비원은 근처에 서 있었지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대에 언제 들어가야 할지 아는 지휘자처럼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 걸음 나아가세요. 2번째로, 부드럽지만 자신감을 가지세요. 관객들은 박수를 치거나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표준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평소처럼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직 준호만이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치 처음으로 아들을 프로젝트가 아닌 자신의 의지를 가진 존재로 본 듯. 그러고 나서 그는 다연에게 다가갔지만 제안도, 보고도 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준비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이해가 안 돼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프다. 사랑은 때로 통제의 형태를 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놓아줄 때에만 당신 앞에 누가 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 1단계 공사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 해당 펀드의 변호사가 다연에게 연락했는데 이는 계약 합의를 위한 표준 절차입니다. 그는 정중했고 가격과 조건에 대해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문단을 다시 읽고 웃음을 터뜨렸다. 방법론적 독립성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완전한 자유입니다. 편집도, 수정도, 단계별 승인도 없습니다. 이것이 초기 조건입니다. 변호사는 망설였다. 죄송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투자라면. 그녀는 파일을 닫고 그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즉, 투자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2시간 후, 준호가 홀에 들어왔다. 오류입니다. 추가된 용지를 수정하겠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입니다. 그 안의 모든 것은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도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힘없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후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복도를 바라보았다. 복도에는 아이들이 계속 움직이고, 넘어지고, 웃는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작동합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최종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종이 1장, 서명 1개,
요점 1개 프로젝트의 방법론적, 조직적 독립성을 완전하게 합니다. 투자자 개입 없음. 오전 수업 시간에 준석이는 새로운 여자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서기가 두렵다는 것을 몸짓으로만 나타냈다. 그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 없이, 어떠한 강요도 없이 손을 내밀었다. 대는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금 정말 선두에 서 있어요. 다음 날, 해당 펀드 사무실은 대형 미디어 회사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몽가메리와 독립의 퇴원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재단의 언론 서비스에서는 보도자료, 대본, 주제 목록 및 논평을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책을 다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다 버리고 그들이 보는 것을 찍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역사를 통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저녁에 그는 다시 복도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질문도 하지 않고 지시도 내리지 않은 채 옆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실수를 하는지, 어떻게 리듬을 찾는지 지켜봅니다. 그는 방법론 전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용어도 몰랐지만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연례 보고서보다 더 많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환점입니다. 조용하고 알려지지 않은 전환점이죠. 그 순간은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억만장자는 지휘자를 그만두고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자유의 발걸음 센터 신축 건물 준공식에 모두가 왔습니다. 부모, 아이들, 자원봉사자, 교사, 심지어 이 프로젝트에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까지도 오늘 무대에 섰습니다.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느다란 건축적 배경 위에는 빛, 유리, 문턱이나 계단이 없는 넓은 복도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홀에 무대가 없고 원형만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나무 바닥, 거울, 그리고 위쪽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음악. 바로 이곳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준석이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일을 했습니다. 그는 외골격을 착용한 어린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고통 때문에 울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첫 번째 단계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준석이 그녀 옆에 앉았고 다연이 그에게 했던 것처럼 그는 그저 손을 내밀었다. 아무 말도, 어떤 약속도 없이 그저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한 걸음 나아갔다. 그는 그녀 옆에서 두 번째 것을 했고 그녀는 세 번째 것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원의 중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음악은 멈추지 않았고 박수도 치지 않았으며 지휘자 없이 탄생한 악장을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이자 억만장자이며 종종 차트로 권력을 측정하는 남자 준호는 벽에 기대어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이 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자리는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짧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맨드고메리 씨, 당신은 지금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물 경제에 기여하기보다는 이미지 사업에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원을 그리며 앉아있는 준석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 리더는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는 사람을 언제 따라야 할지 아는 거야.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다현은 서명도 없고 주소도 적혀 있지 않은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때로는 첫걸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리를 내주기 위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서 고마워요. 그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그녀가 손을 잡았던 아이들의 그림, 메모, 사진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길을 선택할 때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입니다. 3개월 후, 센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머서 박사는 댄스 치료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비 지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준석이는 예상보다 일찍 두 번째 스플린트를 제거했습니다. 준은 주요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개인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아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수나 후원자가 되지 않지만 운동의 일부가 됩니다. 센터의 반기 기념 행사에서 다현은 무대 뒤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좋아하지 않고 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거기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관리인은 혼자서 원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익숙한 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그는 모두의 숨을 먹게 할 만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처럼 행동하지 않고 겁먹는 사람, 수줍은 사람, 자신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등 다른 사람들의 리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준호는 센터에 가지 않고 어둠 속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명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는 따라갔다. 끝 이 이야기에서 진짜 변화는 무대 위나 헤드라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의식이 있는 성인 남자가 비켜선 방의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쫓겨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떠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복종, 숫자, 통제에 익숙했던 이준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움직임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준석이는 걷는 법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법, 다른 사람의 일원이 되는 법,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원래 평범한 인물로 여겨졌던 다현은 아이의 강점뿐만 아니라 아빠의 약점까지 드러나는 상황을 만들어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호작용에는 승자나 패자가 없으며 오직 성장, 신뢰, 움직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난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에 대한 이야기다. 권력자들이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다. 춤이 은유가 되면 제한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통제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진짜 승리일 것이다.